안녕하세요. 에스더 부동산 연구소의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강을 지금 준비를 했고, 그래서 20명의 사람들을 모여서 특강을 하기로 했는데요. 신청이 정말로 많아서 20명이 아니라 사실상 5배 정도 많은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모든 사람들에게, 회원님들께 제 특강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좋죠, 여러분? 이곳은 어디냐면 저희가 곧 10월 달에 오픈을 하려고 하는 에스더 카페입니다. 그런데 왜 시작을 이곳에서 했을까요? 제 특강 중에 하나의 핵심이 바로 이곳에 담아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이곳은 여러분들이 볼 때는 단순한 상가의 카페일 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카페 카페를 상가를 임대한 것이 아니고 또 상가를 산 게 아닙니다. 이 카페를 시작을 하게 된 것은 제가 바로 이 카페 자리에 있는 땅을 먼저 샀고, 그리고 나서 이 땅 위에 건물을 계획을 해서 세워서 월세 수익을 지금 현재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부자로서 살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리는 건 당연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부터 월세를 받는 그런 행복한 소소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공개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카페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따라 나와볼까요? 이쪽을 먼저 보여주시게 되면 여러분들 보시면 이 전체에 있는 누군가가 지어놓은 건물을 내가 사서 월세를 받을 계획으로 은퇴한 자금을 투자를 하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물론 그런 생각이 틀리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는 그 생각과 달리 땅을 먼저 매입을 해서 내가 이 땅에 어떤 건물을 올려서 부동산의 수익을 낼지를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카페 부지를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월세 수익이 나는 건물이 지어진 것을 구입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특강할 최고의 포인트인데요. 이 건물을 산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샀습니다. 땅을 살 때 이곳은 여러분들 상가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고요. 이쪽 반대편은 저기 빛으로 한번, 이곳은 상가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지만 또 반대편 저쪽은 바로 이 길 사이로 뒤편은 상가가 들어갈 수 없는 자리예요. 이쪽에 비춰야 됐었나? 다시. 이쪽이 자, 여러분들 에스더 카페가 들어간 이 땅은 여러분들 상가가 들어갈 수 있는 부지였고요. 그리고 이쪽을 한번 여러분 쫙 보세요. 이쪽 라인은 여러분들 상가가 들어갈 수 없는 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내가 다가구로 월세를 조금 더 받는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싶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지어진 곳에 투자를 하는 것도 물론 현명한 선택 중에 하나이지만 사실상 여러분들 투자금부터 다르고요. 처음에 이 부동산을 만약 여러분들 땅을 사서 자기가 기획을 해서 지었을 때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갔을 때 그 올라간 상승 가치만큼의 수익이 여러분들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샀을 때의 그 상승 가치와 내가 땅을 사서 만들었을 때의 상승 가치는 여러분들 극 정도는 아니지만 50% 정도 차이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는 오늘 저와 함께 특강을 들으실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포인트 뭐라겠냐면 땅을 먼저 여러분들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상가가 있어요. 이렇게 상가가 있는데 왜 에스더 카페를 이곳에 넣었는지 사람들이 자꾸 물어봅니다. 그냥 임대를 줬었을 때 월세를 150에서 200만 원 이렇게 꾸준히 신경 쓰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데 무엇하러 저한테 고생하면서 에스더 카페를 이렇게 넣었냐고 이곳에 주변에 계신 분들이 많이 여쭤보는데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임대를 줬을 때는 그 200만 원의 가치밖에 안 되는 상가가 되는 거죠. 하지만 내가 내 브랜드를 넣어서 만들었을 경우에는 그 매출이 1,500, 2,000, 2,500이 됐을 때 월세가 가장 저렴하게 잡았을 때는 500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월세가 500이 될 수 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땅부터 시작을 하라고 했잖아요. 저곳에 보이나요, 여러분? 보이죠?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을 지어진 것을 사서 내가 그 시세 차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저는 저 공동주택을 짓기 위한 부지를 먼저 확보를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이곳에 현장에 왔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저 공동주택이 지금 현재는 지어진 것이 보이잖아요. 저곳의 땅의 모습은 여러분, 짜잔! 여러분 여기 보여주세요. 여기와 같이 이렇게 논이었어요. 땅이 물론 여러분들 막 돋아져 있고 메꿔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논이었고, 이것을 여러분들 성토를 해서 저렇게 공동주택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회원님들께서 땅을 살 때부터 저를 믿고 같이 에스더 부동산 연구소의 에스더를 믿고 함께 공동주택을 만들어서 수익을 빼자라는 다짐을 했고, 그래서 같이 기획을 해서 여러분들 한 채에서 수익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난다고 하면 땅부터 사서 모든 그 현장이 완료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면, 그리고 분양이 다 완판이 됐고요. 그렇게 된다면 그 수익은 제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원님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 지어진 건물에 내가 들어가서 갭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땅을 매입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공동개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동개발이라고 하면 너무 어려워해서 제가 오늘 현장에 일부러 우리 연구원님들 내려오시라고 했어요. 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땅을 사서 살 때 여러분들 공동 개발을 하는 거예요. 같이 땅을 보고 이곳에 수익형 부동산을 만들지, 아니면 완전히 매매가 분양이 끝나고 나서 수익을 빼서 그것을 나눌지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합니다. 자, 들어오세요, 여러분. 다음 현장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들어오세요. 네,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공동주택 여러분들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고 했죠. 다음 저희 에스더 부동산 연구소의 현장입니다. 우리 회원님들과 함께한 현장 여러분들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곳은 진입로예요, 여러분. 진입로.
진입로를 확보를 해야지만 이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차를 끌고 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입로를 공사를 해놓은 거예요. 자, 이 부지 여러분들 보이나요? 공동주택이 들어갈 부지입니다. 그리고 이쪽 옆에는 여러분들 이제는 다가구주택이 지어질 예정이에요. 다가구주택 6동이 들어가고요. 여기는 공동주택 빌라, 고급형 빌라 2동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땅을 먼저 확보를 하고 지금 현재 진입로를 확보해서 지금 공사를 다져놨잖아요. 이제 곧 여러분들 이미 건축 설계가 다 나왔고요. 공사가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땅부터 나도 시작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건축을 혼자 할 때는 여러분들 힘들어요. 땅값 들어가죠. 인허가 비용 들어가죠. 토목공사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 그런데 분양까지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나도 이제 공동개발의 디벨로퍼로서 에스타와 함께 참여하고 싶다라는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특강을 듣고 질문해 주시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아요. 네, 이곳에 서서 이야기를 할게요. 이곳이 원래는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는 부지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심의 과정을 통해서 몇 층까지? 4층까지 지을 수 있는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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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함께 우리 개발에 동참해주신 회원님들 지금 현재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단독주택을 지었을 때는 가구 몇 채? 하나만 팔 수 있는 거잖아요. 4층까지 지었을 때 여러분들 몇 개를 더 팔 수 있어요? 3개. 그러면 수익이 몇 배? 3배가 더 늘어난 거예요. 한 부지당 3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스더 부동산 연구소를 믿고 함께 해주신 우리 회원님들께 이 아름다운 소식 들려드립니다. 다음 부지로 이동할까요? 자, 여러분, 아까는 우리가 현장에서 땅의 가치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현재 땅의 가치를 가꾸고 있는 것과 과거에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또 보여드리면서 지금 현재의 진행 상태까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자, 이곳은 저희 사무실, 에스더 부동산 연구소 사무실에 있는 테라스에 나와서 영상을 지금 다시 연결해서 찍고 있는데요. 옆에를 보시면 다 세종시 뷰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에요. 오늘 특강에서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동산으로 재테크를 꿈꾸고 부동산에 투자를 합니다. 오피스텔, 상가, 아파트까지. 하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투자를 해서 지금 현재 월세 수익으로 만족을 하시나요? 물론 아파트로 투자를 해서 월세 수익을 아파트로 투자를 해서 그곳에서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할 때마다 내가 재테크로서 성공했다고 여러분들 느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아파트를 여러분들 팔고 다른 곳으로 갈 때 그 옆에 있는 아파트 안 오르고 좋은 아파트가 안 오르고 그대로 있을까? 내가 샀을 때 3억짜리 아파트가 5억이 됐다고 하면 옆에 아파트도 물론 똑같이 올랐겠죠.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아파트로 투자해서 재테크를 한다는 거는 옛날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1가구 1주택이 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뭐 어떤 분이 얘기해요. 아파트를 갈아타면서 자기는 재테크를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면 그분은 현금을 만지고 있어야죠. 그 현금을 만지지 않고 아파트를 갈아가면서 아파트를 갈아타면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그 현금을 바로 어디에? 바닥에 깔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분들은 좋은 아파트에 살지만 실질적으로 내 통장에 돈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렇게 아파트로 재테크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 좋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세요. 하지만 내 통장에서 내가 언제든지 사용하고 싶은 현금이 내 통장에 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 통장에 매일매일 아니면 매월 월급처럼 월세처럼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재미를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에스더 부동산 연구소에서는 그렇게 월세형 수익형 부동산을 소개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파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 수익형 부동산을 만들어서 그것을 판매를 하고 그 수익을 우리 회원들과 함께 나누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하나의 물건을 사가지고 그것에서 월세를 받는 것보다 내가 땅부터 그 건물을 세워서 기획을 해가지고 그것을 매매를 했었을 때 그 시세 차익은 그 수익은 이 A형과 B형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만들어진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서 수익을 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공동 디벨로퍼로서 함께 땅을 구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수익을 내는 것까지 함께 가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 개발에 참여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뭐 1억부터 그리고 계약금 2억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지인들이 정말로 1억, 2억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이 잘 되시는 걸 보고 지금 현재 새로운 회원님께서 5천만 원을 들고서 공동 개발에 참여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지금 현재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분은 현재 기본적으로 너무 좋아서 웃었어요. 갑자기 생각나서 그분 회원님의 표정이 생각이 나서 5천만 원으로 저희가 세종시 부지를 개발하는 곳에 공동 참여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매월 월세 수익, 기본 월세 수익 50만 원씩 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부푼 희망을 갖고 허망한 꿈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안전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인허가가 나지 않고 맹지가 될 수 있는 땅에다가 여러분들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인허가가 나고 그리고 그곳에 실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매입을 해서 개발을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최근에 회원님께서 5천만 원을 가지고선 공동개발에 참여를 하셨는데 그분은 기본 수익 매월 50만 원씩 월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땅이 매매가 되었을 때는 거기서 또 수익을 나누겠죠. 지금 말한 것은 그 땅으로 개발을 해서 가져가는 월세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 땅이 팔렸을 때, 매매가 되었을 때 그때 또 다른 플러스 알파는 여러분들 따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여러분들 이제는 제가 정말로 말씀드릴 건 뭐냐면, 여러분들 건물에다가 투자를 하라는 그런 연구소에 찾아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 회원님들께 말씀드릴 거는, 자, 원가에 구입을 할 수 있는 물건에 투자를 해서, 그리고 그 원가의 물건, 원가로 구입한 물건을 우리가 조금 더 알맞게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5천만 원을 투자하신 분이 매월 월 수익 50만 원을 가져가지만 그 월 수익 50만 원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땅에 투자를 했을 때, 그 땅의 가치가 올랐을 때, 그리고 그거를 팔았을 때, 그때 나오는 수익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엉덩이에 바닥에 깔리는 아파트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건물, 여러분들 절대 저는 투자하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원가에 사서, 원가에 지어서 팔았을 때 나는 그 건물에, 그 상품에 3억이 들어갔는데 6억이 내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 가치를. 3억을 투자해서 5억짜리의 가치를 만들어가지고 2억이라는 시세 차익을 내가 가져가야지, 3억을 투자해서 6억에 내놓거나 5억에 내놓는 그 물건을 내가 사가지고 1억이나 5천만 원의 수익이 나는 것은 절대 저는 투자하라고 여러분들한테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부동산 연구소 회원님들이 쉽게 얘기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내가 1억에 사서 5억짜리를 만들면 되거든요. 1억에 사서 5억의 가치를 만들어서 5억에 팔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3억 정도 수익을 볼 수가 있는데, 왜 1억짜리에 사서 만들어 놓은 거를 5억에 그 돈을 다 주고 사냐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그거는 수익이라고, 수익이 나는 부동산이라고, 그리고 부동산 재테크라고 여러분들 말할 수가 없어요. 저한테 오피스텔 어디 투자했어요? 라고 가져왔는데요. 여러분들 웃음이 나와요. 우리는 오피스텔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그 만들어서 나는 그냥 월세를 받아갈 거야 할 때, 그 오피스텔 구입할 때 5억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3억에 가져와야죠. 그리고 월세를 똑같이 받아야겠죠? 그리고 매매를 했었을 때 내가 그거를 10억에 팔 때 7억 정도가 남아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5억이나 6억에 가져와서 사업, 세금을 다 빼면은 2억 정도밖에 안 남거든요. 그런 시세 차이 여러분들 누리지 말고, 이제부터는 에스더 부동산 연구소에서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가에 살 수 있는 땅부터 여러분들 투자를 해서 그 공급을, 그 수요에 맞는 공급을 만드는 게 맞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컨설팅을 할 때마다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시드머니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물어보는데요. 사실상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시드머니 1억부터 시작을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친구, 그분들의 가족, 심지어 동생들이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30대, 40대가 아니라 20대에 여러분들 재테크에 눈을 뜨고 직장인들이 찾아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저희 에스더 부동산 연구소는 1,000만 원부터 시드머니 1,000만 원부터 시작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달라지겠죠. 1,000만 원에 관련된 프로젝트는 여러분들이 월세 수익을 얼마 정도 가져갈 수 있는지를 만들어 놨고요. 5천만 원 투자를 했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 회원님처럼 기본 50만 원의 월세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요. 그렇다면 1억이라는 시드머니를 가지고 오셨던 분들은 공동 개발 참여를 했었을 때 그때 나오는 금액은 조금 더 크겠죠. 그래서 제가 20대 회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다른 곳에 눈 돌리지 마시고요. 1,000만 원을 시작하신 분들은 곧 저희와 함께 하게 되면 5천만 원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5천만 원이 되면 또 다른 곳에 눈 돌리지 마시고요. 쓸데없고 꾸준히 계속해서 눈덩이를 굴려서 여러분들 정말 굵직한 목돈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1억을 목표로 시작을 해서 하시게 되면, 저도 처음에 1억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1억을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5억이 되더라고요. 5억이 되더니 10억이 됐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 10억의 가치가 여러분들 100억짜리 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들 다양한 회사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게 뭐였어요? 공동 개발이라고 했습니다. 공동 개발은 뭐냐면 그 땅을 개발할 때 회원님들에게 그 계약서를 다 배분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될 리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 현재 이렇게 보여도 어려 보여도요, 20년의 개발을 20년 동안 부동산을 팠고요. 그리고 좀 더 성장을 해서 이 자리까지 왔어요. 여러분들 자신이 지금 시작하는 것보다 누군가의 경험을 사서 시작하게 된다면 진짜 날개를 달고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부자가 됐을 수 있고, 월세 수익 부동산 여러분들 나도 가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처음에 저는 3억을 가져오선 땅을 매입을 했고요. 그리고 그 땅을 매입을 해서 또 다른 시드머니를 또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올라가겠죠. 3억짜리가 3억 5천, 4억이 되었고, 땅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곳에 제가 3층짜리 건물을 세웠어요. 그리고 3층짜리 건물을 세운 후에 거기서 월세 수익을 받다가 그 건물을 6억짜리, 모두가 들어간 돈이 6억이에요. 근데 그 건물을 11억 5천에 팔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제가 만들어 놓은 건물을 사신 분은 11억 5천에 산 거예요. 근데 저는 얼마에 만들었어요? 6억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얼마를 버는 건가요? 5억 5천. 세금을 빼면 정확하게 5억을 시세 차익을 누린 거거든요. 우리 회원님들이 오셔가지고 저 어디다 투자하려고 해요, 어디를 살려고 해요,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강력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언니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작은 거를 지금 하나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이 있습니다. 저는 그 시드머니를 가지고서 이제는 공동주택을 지을 땅을 사서 제가 그 동을 만들었고요. 그것을 매매를 해서 또한 수익을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부터는 에스더 부동산 연구소와 함께 원가로 투자할 수 있는 땅을 먼저 매입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시드머니가 5천만 원, 1억 정도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거를 가져서 부동산에 뭐 경매를 한다든가 아니면 상가 아니면은 어떤 내가 다른 작은 반지하에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원룸 아니면 또 뭐 1층이나 2층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곳에 투자를 해볼까 생각을 하시잖아요. 사실상 5천만 원, 1억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건 경매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저도 경매를 했었고요. 경매를 만약에 내가 하잖아요. 근데 내가 5천만 원을 갖고선 경매에 만약에 2천만 원을 갖고선 경매에 도전을 해요. 그런데 1년에 여러분들 몇 개를 할 수 있어요? 2년 동안 여러분들 2천만 원 갖고 경매를 한다고 해서 다 될까요? 안 됩니다. 그때 버린 시간과 그때 버린 여러분들 노력은 왜 생각을 안 하세요? 저는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제가 5천만 원을 가지고 있었을 때 여러분 일을 안 물었어요. 왜냐면 5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을 때 우리 연구원님이 저한테 물어봤거든요. 5천만 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부동산 있을까요? 뭐 1억으로 시작할 수 있는 부동산 있을까요? 하지 마!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땅밖에 없어요. 사실은 5천만 원 뭐 저평가된 땅을 사는 건데요. 위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그 돈으로는 좋은 위치에 정말로 내가 사자마자 그 가치가 뛰어오를 수 있는 위치에 땅에 그리고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 위치에 여러분들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그런 건물을 잡으려면 저는 평생 일해야 되나요? 10억을 만들려면 평생 일해야 되나요? 3억을 만들면 평생 일해야 되냐 물어보는데요. 여러분들 평생 일하지 말고 함께 하면 돼요. 사실 그러면 1억 있는 사람은 디벨로퍼를 아예 할 수 없는 거야? 그 저평가된 그 논이나 밭 같은 걸 사야 돼. 사가지고 그거를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성토를 해서 용도 변경을 해서 팔아야 되는 건데 근데 그게 위험한 게 뭐냐면 안 팔리면 어떡할 거야, 그치? 만약에 누나가 했다면 어떻게 잘해야 될 거 아니야? 만약에 간단하게 얘기를 해줄까? 간단하게 그러면? 간단하게 지금 찍고 있어요? 간단하게 만약에 5천만 원, 1억을 가지신 분들이 디벨로퍼로서 정말로 나는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일단 땅이 저평가된 땅을 사야 되고요. 논이나 밭 이런 곳에 땅을 사서 성토 작업을 한 다음에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그 땅을 있는 그대로 파는 것밖에 없어요. 가장 좋은데 그런데 저평가된 땅이라고 해서 논이나 밭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는 것이 아니고요. 진입로 그리고 길가 이런 곳에 붙어있는 땅이어야 합니다. 최근에 제가 공주시 계룡면에 있는 땅을 봤어요. 그런데 그 땅의 부지가 여러분들 만약에 전체 다 사게 되면 2억 정도가 돼요. 그런데 다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50%만 사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50%만 사게 되면 뭐야? 1억이잖아요. 1억에 그 돈을 투자를 해서 땅을 매입을 한 다음에 성토 작업 즉 뭐냐면 논이고 밭이기 때문에 땅이 꺼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다 흙을 예쁘게 메꿉니다. 그 작업만 해도 사람들이 물어봐요. 용도 변경하지 않았는데도. 그런데 중요한 건 용도 변경까지 해서 그곳에 건물이 올라갈 수 있는 땅으로 변경을 한다면 그 땅의 가치는 5만 원짜리 땅이 여러분 30만 원이 되고요. 30만 원짜리 땅이 6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초보 디벨로퍼로서 시작할 수 있는 건 내가 1억으로 산 땅이 만약에 그러니까 10만 원으로 산 땅이 30만 원이 됐어요. 그쵸?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1억으로 산 땅이 3억짜리 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거를 팔았을 때 얼마가 나올까요? 1억 5천 정도 여러분들 순이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모아지면 얼마를 벌으신 거예요? 2억 5천 있잖아요. 또 2억 5천으로 가지고 또 다른 수익을 날 수 있는 땅을 찾는 거죠. 이것을 되풀이 하다 보면 이제는 여러분들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 그런 큰 땅을 여러분들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할게요. 네. 좀 더 다시 찍을까? 이 얘기를? 좀 자연스럽게? 아니 이렇게 좋았고 네. 뭐 인허가 받는 거를 네. 인허가는 그냥 건축사무소에다가 의뢰를 하게 되면 받을 수가 있어. 본인이 하기는 힘들어.